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물멍 백운산 어항에서 이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백운산 너무 구릿빛으로 한국 도자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얘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컸어요. 8, 9, 10 석 달 지났네요. 석 달 지났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어항은 밑에 소일로 해서 소일을 지인이 주셔서 소일에다가 수초를 심고 네오 2탄, 저압 2탄 있잖아요. 그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잡이만 했을 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백운산 물잡이어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운산을 35마리를 사다가 입수를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탄이 너무 이렇게 강압도 많이 되어지면서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그게 또 뿌리가 있는 수초이기 때문에 트리밍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압 2탄을 뺐었어요. 빼고 그러면서 그 수초들을 정리를 하고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 또 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어항은 물을 수초로 하면서 물잡이를 한 2달 정도를 한 후에 얘네들을 입수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가고 나서 이끼가 끼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다른 어항들에서 공부했던 것과 또 틀린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배설물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아질산, 뭐 질산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질소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 조합이 어항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정답이 없다고. 어항마다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얘를 그래서 이제 물갈이를 한 4일에 한 번씩 해줬었어요. 이끼가 끼면서 또 수초들도 막 부리끼가 끼고 그래서 수초를 제가 싹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얘 수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인이 줄 때에는 발리스네리아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네요. 이렇게 줄가라 이렇게 갔죠. 그래갖고 또 번식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아직 부디끼가 조금 있죠. 부디끼 있는 것들은 사실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디끼랑 녹조 뭐 이렇게 시리끼 이런 것들을 약물로 또 처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저기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아팠고 약물 많이 투여를 하다 보니까 몸이 더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도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박테리아제나 수질 개선제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안 써요. 근데 지인들이 많이 줘가지고 저한테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타민제나 뭐 수질 개선제나 박테리아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전날 24시간 수돗물을 받아놨던 물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체가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인한테 점원 화이터 구피 있잖아요. 그것을 분양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점원 화이트 그것을 받아왔는데 그분은 약물을 너무 많이 써요. 뭐 동물병원에서도 갔다가 뭐 쓰고 블루라이트레나 뭐 그런 것도 쓰고 또 뭐 기생충약 그런 것도 쓰고 또 저희 집에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애들 적응 이렇게 뭐 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약을 했는데 집에 가지고 오니까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너무 약물을
많이 넣어서. 그랬는데 그 애들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건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 어항에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다 시름시름 하면서 죽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얘네들 너무나도 약물을 많이 과잉으로 어떤 그람수를 재서 어항의 물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짐작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물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의 그 눈대중으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제일 처음에는 그거를 신뢰를 했어요. 근데 전문 화이터가 저희 집에 와서 한 명 한 명 죽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새끼도 낳았어요. 근데 새끼들도 약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물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지금 이끼들이 있는 것도 이끼 제거제라든지 그런 거를 넣질 않았어요. 제가 이끼를 제일 처음에 잡는 방법은 나름대로 이 바닥에 이끼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바닥재를 한 번 더 덮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바닥재가 소일이 별로 안 보이죠? 소일이 안 보여요. 밑에 소일은 이렇게 흑색깔 나잖아요. 검정 색깔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백사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소일이에요. 근데 이게 밑바닥층에 다 있어요. 근데 소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바닥재는 잡았고요. 위에 수초들은요 다 이렇게 잘라냈어요. 잘라냈고, 그리고 요런 데 조금씩 남아있는 애들 있죠? 부디끼? 요런 것들. 근데 부디끼가 끼면은요, 수초 성장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애들은 지금 그래도 다 싱싱하게 다 들고 있고요. 벌비티스라고 하는 이 애는, 제가 지금, 지인한테 받아서 유목에다가 이렇게, 실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붕어마름이 들어갔을 때에 붕어마름이 이끼가 많이 꼈었어요. 여기 하나 지금 갈변 있는 거 있죠. 요거 가운데 갈변 있는 거 있는데 먼저 분에 이끼가 많이 낄 때는요. 붕어마름이 다 갈변이었어요. 완전히 저거보다 더 심한 갈변. 지금 여기 이 붕어마름을 갖다가 식재해 놓은 지는 지금 2주 됐고요. 진짜 풍성하게 지금 많이 자라고 있죠. 근데 이끼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끼가 약간 갈변은 있지만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끝도 보면 되게 싱싱하거든요. 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싱싱하잖아요. 요 색깔이 지금 불빛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노란빛으로 보이는데 전혀 노랗지 않고요. 녹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끼를 지금 붕어마름을 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붕어마름이 니그로 어항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니그로 어항에서는 니그로가 막 얘를 다 이렇게 헛뜨뜨려 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끼 끼는 데는요, 붕어마름 들어가면 다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 숱이 많잖아요. 그죠? 입술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흐느적거리니까 되게 지저분해져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끼를 잡느라고 제 까만 애도 안시인데 블랙 안시인지 저 이름 잘 몰라요. 그 애하고 또 이렇게 체리새우 있잖아요. 체리새우하고 또 새우 종류를 많이 넣어놨어요. 이끼를 잡느라고. 저기에 먼저 번에 이끼가 어느 정도 있었던지 보이죠? 저 측면 여과기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 백운사는 냉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터는 없어요. 근데 여과기에도 많이 필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측면 여과기 큰 걸로 지금 하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끼가 잡혀 나가고 있고, 그래서 물 환수도 지금 오늘 한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전혀 이끼가 없어요. 깨끗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주를 가도 될 것 같아요. 얘 어항이.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끼가 있을 때는 한 4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하고요. 20%씩.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게 잡혀 나가면 최대 저는 지금 한 달로 하고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가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안 좋을까봐 한 달 또 넘어가도 되겠더라고요. 플레트 여왕에서는요. 그리고 치오 여왕과 구라미 여왕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한 달은 안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구라미 우리 백운산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수초에다가 알을 붙인대요. 그래서 산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8시간에서 60시간에 부화를 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성장이 성어처럼 다 된 것 같아요. 한 3, 4cm 된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얘네들이 산란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수월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내년 봄쯤에 산란을 할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아는 지인은 산란을 했어요. 그래서 수초항에서 산란해서 또 부화를 해서 이렇게 새끼가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어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운산 어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계신 곳에서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피 사랑하는 환수입니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 축복합니다.